이번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주사 이모의 과거, 박나래 씨 이야기인데요. 방송인 박나래 씨가 또 다른 불법 의료를 받았다는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주사 시술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주사 이모 오피스텔로 추측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박나래 씨가 보이죠?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박나래 씨. 링거를 왼팔에 맞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주사 이모가 박나래 씨 다리 쪽에 무슨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병원에서만 볼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고주파 자극기라는 것인데, 저게 일반인들은 쓸 수 없는 그런 기계라면서요, 안준영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저 고주파 자극기, 미용 기계가 아니라 전문 의료 기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문 의료인만 다룰 수 있는데, 지금 주사 이모가 실제 의료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의사 면허가 있다면 먼저 공개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된 상황에서 저런 기기를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또 하나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 측에서는 저기 개인이 구매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네. 지금 저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박나래 씨가 소위 주사 이모에게 시술을 받고 있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죠. 더욱더 이번 사태가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에게 불법 다이어트 약도 처방받았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주사 이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2024년 4월 24일입니다. 지난해 4월, 나래 다이어트 약 하루에 2번은 먹어야 해. 그래야지 살이 안 찐다. 라고 얘기해주는 저 문자 메시지. 저 약이 과연 무엇이냐. 저 약도 불법적으로 처방하고 약 성분도 일반인들이 처방할 수 없는, 일반인들이 다룰 수 없는 그런 약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익병 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사 이모가 사용했을 그 약이 마약 성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의미심장하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사 맞은 게 여기에 혹시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았나. 프로포폴이나 아토미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펜타닐은 강력한 이제 진통제죠. 근데 그게 맞고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안준영 기자님, 실제 한 보도를 보니까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주사 이모가 박나래 씨에 제공한 약이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약간 마약 성분이 들어간 약이라는 보도가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나비약이 맞다면 이거는 펜타민 계열이라는 거죠. 식욕 네. 억제제로 추정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유통, 복용이 불가능한 전문 의약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저렇게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 약의 성분도 있지만 유통 경로입니다. 저는 전문 의약품이 저 주사 이모가 의료인이 아니라면 의료진의 처방 없이도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광산 변호사님, 저게 만약에 사실이면 유통 경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게 의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의사가 아니어도 단순 링거나 영양제 주사를 주입했다 하더라도 이게 네.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럼 본인이 이제 의사다고 속였는지, 의사라고 속였는데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신빙할 수 없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제가 박나래 관련된 그 주사 이모, 링거 이모 터졌을 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맞은 어떤 투약 중에서 프로포폴이랄지 네. 펜타민이랄지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게 봤거든요. 그 이유가 네. 뭐냐면 그 메시지 나눈 내용을 보면 매니저하고 네. 주사 이모 나눈 내용을 보면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처방전 없이는, 첫 번째는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거고, 네. 또 투약할 수 없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모으고 있다는 말 자체는 이것이 그냥 설사 그런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도 기간과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도 제한이 있고, 네. 처방에서 제한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처방전을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밤에 오늘 저녁에는 꼭 필요하다랄지 이제 그런 네네. 얘기를 보면, 저는 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적어도 저기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크다. 그러면 이건
마약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일파만파 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명 위원님. 일반적인 그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거하고 네.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하는 거는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유통 경로가. 그래서 의사들도 향정신성 의약품은 함부로 처방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더라도 약국에서 그냥 파는 것도 아니에요. 처방전이 네. 있다고 그냥 파는 게 아니고 그거 다 기록에 남깁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유통 경로는 굉장히 엄밀하게 그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아무 데서나 처방받아서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박나래 씨와의 그 인터뷰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데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곳곳에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전부 다 불법이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박나래 씨의 그 사과 영상을 두고도 계속해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의 박나래 씨의 표정이나 태도, 그리고 그 영상에 담겨 있는 내용의 문제를 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 꾹 닫은 박나래, 왜 반응들이 서늘하냐라는 그 이유에 한 스피치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끝마다 입 닫는 건 이건 사과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방어하려는 방어 신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박나래 씨의 굳은 표정이 사과가 아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표정이다라는 스피치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안진영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한 건 그 부분이었어요. 왜 영상이었을까요? 근데 왜 영상이었을까? 앞서 박나래 씨는 서면으로 모두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조세호 씨나 조진욱 씨 모두 서면이었죠. 근데 유독 저 입장만 영상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본인의 의지 표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지금 저 스피치 전문가도 자신의 방어라든지 어떠한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봐도 굉장히 단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사실 저 표정에서 어떤 사과나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는데 실제로 사과문 내용 안에도 내가 잘못을 했거나 사과의 말은 없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볼 때 저렇게 단호한 표정을 통해서 난 지금 억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든 걸 CCTV를 가리겠다는 하나의 뉘앙스, 메시지를 전하는 측면에서 저런 영상을 촬영해 입장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